안녕하세요. 커피 비평가협회 박영순입니다. 커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커피를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커피를 얼마나 잘 추출하는지는 카페를 창업하거나 커피 관련 분야에 진출하는 데 좋은 기술, 지식이 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는 국가 자격증은 아닙니다만 NCS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은 바리스타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강사 오종욱입니다. 오늘은 라떼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떼아트 본 제조를 하기 위해서 물로 연습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떼아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속입니다. 핸들링을 하거나 앞으로 뒤로 전진을 하거나 후진을 할 때 유속이 약해지거나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유속을 일정하게 흘리면서 좌우로 흔들면서 이 무게감이나 전해지는 손끝의 감각을 익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댁에서 연습을 하시거나 또한 교육장에서 연습을 하실 때 일정한 속도로 물을 흘리시면서 좌우의 핸들링 폭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댁에서 물로 연습을 하실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유속이 중요합니다. 라떼아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유속이 약하거나 너무 강한 경우에 좋은 문양을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유속으로 일정하게 흘리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정한 간격으로 핸들링을 하는 것입니다. 핸들링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한쪽이 너무 과하거나 한쪽이 너무 약한 경우 모양의 대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진이나 후진에서 유속 변화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라떼아트에서 섬세한 문양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유량을 어느 정도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거나 뒤로 후진하면서 모양을 만들 때 유속이 내가 원치 않게 굵어지거나 얇아지지 않도록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핸들링을 여유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라떼아트를 할 때 좌우로 흔드는 것이 모양을 만드는 것의 핵심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라떼아트의 모양을 만드는 데 가장 핵심은 유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줄기가 뻗어나가는 것을 너무 좌우로 강하게 흔들어서 물줄기의 길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게 핸들링을 하게 되면 결과 결이 너무 붙어버려서 오히려 윤곽이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가볍게 여유를 가지고 핸들링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5번째는 크레마 안정화인데요. 크레마 안정화의 목적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팀 피처 안에 들어가 있는 밀크 폼이 크레마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쌓이게 해줘서 이제 모양을 만들 때 도화지 역할을 하는 그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스프레소와 밀크 폼의 밀도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이런 과정이 2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팀 피처의 높이를 처음에는 조금 다소 낮게 했다가 위아래로 약간의 높이를 달리하면서 섞어주는 동작이 필요하겠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우유가 잔의 벽면을 타고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잔의 벽면을 타고 들어갈 경우에 바로 가라앉지 못하고 우유 위로 뜨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강한 물줄기로 붓게 되는 경우 스팀 밀크가 바닥을 치고 크레마 위쪽으로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바탕과 모양의 윤곽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포토필터를 그룹패드에서 분리해 주신 다음에 포토필터 안쪽에 있는 이물질과 수증기를 제거하겠습니다. 포토필터를 닦으실 때는 반드시
별도의 린넨을 사용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토필터를 저울에다 올려놓고 0점을 맞추겠습니다. 네, 0점이 맞았으면 포토필터를 그라인더 거치대 위에 올려놓고 그라인딩을 해서 담겠습니다. 네. 네, 14g을 담아서 포토필터에 있는 가루를 손으로 가볍게 쳐주면서 평평하게 해주는 레벨링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탬핑을 할 때에는 수평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겠고요. 과도하게 압력을 주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포토필터 안에 있는 커피가루가 수평이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토필터 주변에 묻어있는 커피 가루를 제거해 주시고요. 그룹패드에 장착하기 전에 가볍게 열수를 한번 흘려줍니다. 손잡이는 그룹패드에 8시 방향으로 홈이 나져 있기 때문에 8시 방향 쪽으로 맞추면 부드럽게 장착이 되겠습니다. 네, 잔을 내려놓고 수출하겠습니다. 네, 라떼 아트를 위해서 50ml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서 한 잔에 담았습니다. 네, 저울을 이용해서 스팀 피처에 200ml의 우유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피처에 우유 거품을 넣기 위해서 스팀 파이프를 사용할 텐데요. 스팀 파이프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커피 제조에서 사용됐던 스팀 파이프에 우유가 빨려 들어갈 수 있거나 이물질이 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빼주는 동작을 하겠습니다. 우유 스티밍 하실 때에는 앞에 팁 부분이 이음새 부분이 약간 보일 정도로 너무 깊지 않게 담가 주시면 되겠고요. 우유 스티밍 할 때 주의하실 점은 거품 주입을 초반에 우유가 차가울 때 재빨리 넣을수록 좋습니다. 그런 후에 우유를 데우는 동작을 길게 할수록 좀 더 고운 벨베티한 거품이 나는 우유가 되겠습니다. 우유 스티밍을 하실 때는 우유가 차가울 때 앞쪽에 거품을 주입해야만 좀 더 고운 거품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후에 그 안에 온도를 데워주거나 이 혼합해주는 과정이 길면 길수록 좀 더 고운 거품을 내기 유리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유 스티밍 후에 묻어있는 우유는 파이프를 뒤쪽으로 돌려주신 다음에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안에 음축수를 한번 빼주겠습니다. 우유 스티밍이 끝나면 피처를 가지고 오셔서 가볍게 쳐주시면서 공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거친 거품들을 제거해 주시고 가볍게 회전시켜 주시면서 혼합해 주겠습니다. 네, 결아트가 완성됐습니다.
능력 단위 라떼 아트에서 ACS가 보고자 하는 것은 에스프레소 음료 제조에서 에스프레소 제조의 능력과 커피 음료 제조에서 우유 스티밍의 능력을 종합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스프레소와 우유의 비중 차이를 얼마나 잘 핸들링 하는지는 바리스타의 숙련도를 가늠하는 좋은 지표가 될 만합니다. 물론 라떼아트를 잘해야 우수한 바리스타냐? 그건 아니겠지만 우수한 바리스타인지 열정이 있는 바리스타인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의 하나로 라떼아트를 잘 만든다고 하는 것은 유익하게 자기의 능력을 보이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모양만 예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에스프레소와 우유의 비중을 잘 맞춰서 맛으로서도 한 잔의 완성된 카페 라떼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바리스타는 기술뿐만 아니라 지식, 태도도 중요합니다. 바리스타 전문가로서 거듭나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